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4명의 딸과 하나밖에 없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희 집은 딸부잣집이고 딸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잔뜩 부릅니다. 다들 저희 집에 딸만 4명이라고 하면 놀라세요. 시댁에서 아들을 원하지 않았냐, 아들을 낳고 싶지 않았냐고 하면서 말이죠. 사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된 것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서 워낙 아들 하는 어머니 때문에 저희 아내가 고생을 좀 했거든요. 지금은 완전 깔끔하게 상황이 종료된 상황이고 저와 아내 둘 다 아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 집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면 다들 기겁하실 거예요.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의 아내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둘 다 취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 때 결혼식을 올렸죠. 다들 돈도 얼추 모으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을 때 결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대학생 때부터 사귀어서 오래 만나기도 했고 둘 다 취업에 성공해서 결혼은 당연히 이 사람과 할 것 같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자친구 둘 다 결혼은 천천히 하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임신을 했다고 고백했고 저는 바로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예상보다 조금 이른 결혼일 뿐이지 이 여자와 결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아직 20대 중반이고 모아둔 돈도 없었을 뿐더러 부모가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친구가 외동딸이라 여자친구네 집에서 반대가 심할 것 같았죠. 당연하게도 여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많이 혼났습니다. 아직 앞날이 창창한 애를 임신시켰다며 제가 남편으로서 많이 철이 없다고 했죠.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여자친구네 부모님에게 평생 암 굶기고 책임지겠단 말만 했습니다. 결국 어찌저찌 행복하게 살라는 말을 하셨고 저희 집으로 가게 되었죠. 저희 집은 그래도 여자친구네 집보다 많이 유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몸에 화가 많이 없는 편이고 어머니는 항상 손주가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는 허락은 받은 상태였고 간단히 인사만 드리러 간 거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는 버선발로 나오셔서는 아이고 우리 손주 왔네 이러면서 여자친구 배를 꿰뚫어 보셨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아들이겠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남자 손주를 가지고 싶어 하세요. 결혼하기 전부터 저에게 주입식으로 아들을 낳아야 한다. 아들을 낳지 않는 며느리는 며느리 취급을 받을 수 없어. 라고 하시면서 세뇌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딸을 낳고 싶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그러면 어머니는 화를 불같이 내면서 어디 이 집에서 딸이란 말을 해?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집이 저와 남동생뿐이라 딸이 없어요. 그게 어머니는 평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시어머니한테 아들만 2명을 낳아서 칭찬을 정말 많이 받았다네요. 아무튼 저는 여자친구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제가 옆에서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진행했어요. 저와 여자친구, 그리고 여자친구네 부모님은 당연히 분가하기 원했어요. 편안하게 둘이서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기도 했고 어머니 밑에서 살면 아내가 많이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말을 딱 잘라 말하셨습니다. 사돈, 그게 지금 무슨 소리세요? 얘네 지금 나이도 어려서 애 낳으면 제대로 키우지도 못할 게 뻔해요. 애도 키워본 사람이 키워야죠. 저도 며느리가 임신하지 않았으면 분가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애를 베고 와가지고 둘이서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예요? 제가 많이 돌봐주고 애 좀 큰 다음에 분가해도 늦지 않아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제가 원래 육아는 배우면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저와 아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가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고 아내도 결국 꼬리를 내리고 말았죠. 그리고 결혼식을 올린 뒤 아내는 시댁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내의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아야 하고 한창 중요할 시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회사를 다닌다고 집안에 조금 소홀했나 봅니다. 아내가 저희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퇴근하고 항상 바로 잠에 들어서 아내와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때는 결혼한 지 2달 정도 되었던 때라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에게 울면서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며 털어놓았죠.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저희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출근하고 나서 어느 날 어머니가 점집에 가자고 했대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따라 나섰는데 갑자기 아내를 앉히고 점쟁이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은 안 보이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첫째 이름은 준호라고 해. 어머니는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아이의 이름을 정하기 위해 찾아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날부터 아내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준호야 거렸죠. 아직 성별도 확인하지 못했는데 남자아이 이름으로 확정 지어버리니까 혹시라도 딸이 나오면 이름과 성별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아내가 솔직히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래도 딸이 나올 수 있는데 준호란 이름은 너무 남자아이 이름 아닌가요? 이 말을 하자마자 어머니는 아내 입을 찰싹 때리면서 어디 감히 우리 집에서 딸이란 단어를 사용해? 그 말 금기한 거 몰라? 당장 나무 잡고 퇴퇴퇴 해! 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점쟁이가 준호라는 이름을 많이 불러줘야 아들이 된다는 이상한 말을 했고 그 뒤로 어머니는 저희 아내 이름을 준호 엄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름을 짓는데 돈이 왜 이렇게 비싼지 몇백만 원이나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아내한테 돈을 지불하라고 했고 아내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서 원치 않은 아이의 이름을 듣고 몇백만 원을 지불했다고 해요.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돈을 냈다고 하더군요. 저는 화가 미친 듯이 났습니다. 자려고 하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안방문을 열고 어머니한테 미친 듯이 따졌어요. 엄마, 미쳤어요? 저희가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상관 쓰지 말라고요. 저희 애고 저희가 알아서 잘 키울 거니까 어머님 참견하지 마세요. 저는 이 말을 내뱉고 방으로 다시 돌아왔고 아내한테 그동안 몰라서 미안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의 아들 강요가 이렇게 빨리 시작될 줄은 전혀 몰랐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더군요. 어머니는 그 뒤로 조금 잔소리를 줄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첫째를 낳았는데 딸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딸을 더 원했기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둘째 얼른 계획해라. 아들을 낳아야 우리 아들이 편해. 라고 하시며 아직 산후조리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아내한테 그런 말을 내뱉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는 힘들게 낳은 아이가 축복받지 못하니 너무 속상해했고 저는 그 옆에서 위로할 수밖에 없었죠. 한 집에서 어머니와 딸 그리고 아내가 같이 있으니 신경전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아니 꼽게 딸을 바라봤고 그 사이에서 아내는 딸을 키워야 했죠. 매일같이 신경전을 벌였고 제가 없을 때는 아버지가 아내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내가 편하게 육아를 할 수 있었어요. 매일 딸이 울 때마다 어머니는 아이 입을 막으라니 밖에 내다 버리라니 보육원에 보내라고 하면서 막말을 해댔고 그때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혼냈죠. 그렇게 아내는 눈칫밥을 먹으며 육아를 했고 첫째 아이가 얼추 컸을 때 저희에게 두 번째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고 어머닌 그때부터 아내에게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점집에서 민호란 이름을 가지고 왔다며 아내에게 민호 엄마라고 부르며 온갖 일을 다 시켰죠. 아내가 임신을 하고 움직이는 것을 많이 힘들어했는데 어머니가 원래 아들은 강하게 키워야 해. 뱃속에서부터 아들처럼 키워야지. 라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내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한창 둘째 아이까지 생기는 마당에 가장으로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겨서 야근을 밥 먹듯이 했고 집안 사정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아내가 괴롭힘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 덕분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며 저에게 분가하자고 했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아내가 힘들다고 하니 단칸방이라도 구해서 나가기로 했어요. 부모님 앞에서 분갈하겠다고 못을 박았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신 분이 거실에 벌러덩 대자로 누우면서 안 돼! 분가 절대 안 돼! 라고 하시면서 떼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부부와 아버지는 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처음 봐서 당황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이번엔 진짜 아들이랬어! 라고 했죠. 솔직히 혼자 마음속으로 어머니가 드디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가 진정이 되면 조심스럽게 나가자고 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성별을 알려주었습니다. 같이 성별을 확인하러 가는 날 어머니가 따라오셨고 저희 셋이서 같이 산부인과를 가게 되었죠. 그런데 둘째도 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자마자 화를 내면서 갑자기 병원에 있는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 병원 의사들 완전 돌팔이 아니야? 내가 아들인 거 뻔히 아는데. 뭐? 딸? 이런 병원은 망해야 돼! 이 말하면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임산부들한테 피해를 줬고 저희는 말리다가 많이 다쳤습니다. 얼마 뒤 경찰까지 와서 상황을 수습했고 경찰서에 간 뒤 항상 사과라는 건 아버지 몫이었죠. 어머니가 옆에서 항상 사고를 칠 때마다 뒤치다꺼리를 하시느라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더 엇나가셨어요. 아내가 딸아이를 임신하고 있으니 그런 아이는 낳을 필요도 없다고 일도 많이 시키셨습니다. 일부러 손빨래를 하라고 하거나 무거운 짐을 들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번에는 어머니가 갑자기 한약을 권유했대요. 아이한테 좋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때 아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변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이제 생각이 바뀌신 건가 하며 감동을 받아 한약을 먹으려고 입까지 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달려오셔서 먹으려고 하는 한약을 집어던지셨고 어머니에게 한 소리 하셨대요. 당신 미쳤어? 어떻게 손녀를 유산시키려고 해? 알고 보니 그 한약은 아이를 유산시키는 한약이었고 어머니는 그 약을 아내한테 먹이려고 했던 겁니다. 아내는 너무 놀라고 소름이 돋아서 주저앉았다고 해요.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당신만 아니었으면 성공이었어 라고 한 뒤 방으로 유유히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도 아내를 진정시켜주고 사과한 것이 아버지였다고 해요. 아내가 둘째 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려고 해도 진료비가 아깝다며 둘째는 검사받지 말라고 했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더 이상 어머니와 같이 살다가는 누군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내도 임신 중에다가 첫째 아이까지 키우고 있으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저희는 분갈했습니다. 어머니는 화를 내면서 당장 셋째 계획을 세워도 빠듯한데 왜 분갈을 하냐고 화를 냈지만 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집은 원래 살던 곳보다 좁았지만 심적으로는 너무 편안했습니다. 거기서 둘째 아이까지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집에는 가끔 방문하긴 했지만 항상 어머니는 안이 꽂게 아내를 바라보았죠. 그래도 아내는 아버지에게 감사드린다며 아버지를 뵈러 시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또 임신을 했어요. 솔직히 아내가 많이 힘들까봐 선뜻 낳자고 말을 못했지만 아내는 낳고 싶다고 했어요. 저희는 산부인과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축하드립니다. 쌍둥이네요. 라고 했죠. 저희는 상상도 못한 쌍둥이 소식에 저와 아내 둘 다 놀랐고 너무 기뻤어요. 선물이 2배로 찾아온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양가 집안에 다 알렸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저희는 영문도 모른 채 맞이했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뜯어말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내를 붙잡고 화를 불같이 냈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 누구 애야? 내가 얼마 전에 비싼 돈 들여서 점집에 갔다 왔는데 너랑 우리 아들 사이에는 쌍둥이 합이 없다던데. 그리고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차라리 다른 남자애를 베고 왔으면 아들이라도 낳던가.
이번에도 딸이라네? 너 진짜 제정신이니?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기겁했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고와도 아들 안 하면 된단 말을 할까요? 어머니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와서도 아들을 낳았다면 오히려 기분 좋았을 거라고 합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저는 화를 주체할 수 없었고 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미친 듯이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미쳤어요? 어떻게 아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아내가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해도 아들이면 괜찮단 말을 하냐고요? 어머니, 다신 저희 집에 찾아오지 마세요. 전 앞으로 어머니 없는 사람으로 살 테니까 인연 끊읍시다. 아들 하는 어머니 필요 없고 저희 딸들한테 이런 할머니가 있다는 게 쪽팔리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시라고요. 이 말을 내뱉으며 어머니를 현관문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고는 갑자기 아내에게 다가가 뺨을 내리쳤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와 아버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아내도 뺨을 어루만지면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죠. 아내가 어머니를 바라보니 어머니는 반대 손바닥으로 아내의 반대쪽 뺨도 다시 내리쳤습니다. 갑작스럽게 양쪽 뺨을 다 맞은 아내는 눈에서 눈물이 맺혔고 또 뺨을 때리려고 하는 어머니의 손을 제가 막았어요. 어머니는 아내에게 네가 남편 간수 제대로 못해서 우리 착한 아들이 이렇게 엇나갔잖아. 한 번도 부모한테 큰 소리 낸 적 없는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변했어. 너 때문에 우리 집 다 풍비박산 났다고! 라고 했고 아내 머리채도 잡으려고 하는 것을 저와 아버지가 겨우 막았습니다. 옆에서 두 딸은 펑펑 울고 있었고 아버지가 겨우 어머니를 끌고 집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아내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볼 면목이 없었어요. 저한테 시집와서 이런 일을 겪게 했으니 말이죠. 아내를 안아주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다시는 어머니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제품에 안겨 펑펑 우는 아내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죠. 제 생각엔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고 옆에서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아내는 겨우 진정을 하고 그날 이후로 조금 바뀌었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딸들을 지킬 사람들은 저와 아내밖에 없으니 엄마가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아내가 쉽게 굴지 않으니까 어머니도 독한 년이라고 대놓고 욕하면서 아내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금은 아내 옆에 찰싹붙어 4명의 딸들을 열심히 보살피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명절 때만 가끔씩 보고 있고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손녀들이 보고 싶다고 자주 저희 집에 오셔서 육아를 많이 도와주세요. 딸만 4명인 집이니까 도움의 손길이 조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일을 해야 하니까 집에 잘 못 들어갈 때가 많은데 그래도 딸들이랑 아내를 먹여 살릴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면 일을 열심히 하게 돼요. 그리고 야근 후에 집에 돌아가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딸들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어머니와의 긴 전쟁이 끝나고 저희 딸들은 다 개명을 했어요. 어머니가 준호와 민호라는 남자아이의 이름으로 지으시면서 아내와 제가 많이 속상해했는데 이제는 민영이와 민지란 이름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딸 부잣집에서 살고 있는 아빠인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도 혹시 저 같은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들 원하는 집안에서는 남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